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뽑은 오늘의 키워드는요. 전쟁 그리고 철강 쿼터 이 2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인 전쟁에 대한 보도입니다. CNN의 기사 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US formally declares Russia committed war crimes.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처벌 추진을 시사했죠.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무부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 전반을 전쟁 범죄 행위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날이 갈수록 민간인 희생이 커지며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을 미뤄봤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키워드 보겠습니다. 철강인데요. 외신 함께 보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싸고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철강 제품 쿼터 분쟁이 있었지요. 우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협상을 강력히 희망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직전 행정부와의 일종의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높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고요. 한국은 2015년부터 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 영국은 쿼터제를 택하지 않아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았었죠.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EU와 일본, 영국은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EU와 일본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조건이 개선되면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해왔죠. 하지만 미국이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남에 따라 당분간 재협상의 물꼬를 트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 재협상에 관한 미국의 부정적 기류가 알려진 뒤 전면 재협상보다는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 철강 업계에선 해당 분기에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주요 이슈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상향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함께 열어주시죠. 네, 클래시스는 7년 만에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를 출시했죠. 판매가 본격화된 2022년 1월에는 판매량 200대를 기록했고요. 이후에도 특이사항 없이 판매 순항 중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에서는 기존 제품이죠. 울트라 포머 3의 보급을 통해 인지도 제고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신흥국 시장에서 리프팅 시술 증가로 인한 소모품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모품 매출 비중 상승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2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IBK 투자증권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주목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목표가를 상향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2022년 실적은 긍정적입니다. 완제기 수출과 기체 부품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죠. 완제기 수출에서는 이라크 후속 사업, 인도네시아 T50 등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요. 기체 부품도 리오프닝에 따른 회복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주요국들의 방위국 강화 니즈가 확대되면서 가성비 좋은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확대가 보이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신규 수주는 2021년 2.8조 원에서 올해는 4.1조 원으로 확대 기대가 됩니다. 즉 중장기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상향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를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2022년은 매출 확대와 또 안정적인 흑자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먼저 리오프닝으로 본업인 오프라인 공연 사업 재개, 두 번째로는 중국향 애니메이션 신규 매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캐릭터 IP를 통한 제작비 절감으로 메타버스 게임에서의 마진율 확보가 주요 동력입니다. 과거 부진했던 실적에서 벗어나 캐리소프트의 성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차세대 사업 분야로 공식화한 메타버스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죠. 메타버스는 가능한 또 인지도 있는 IP가 필수적인데요. 캐리소프트처럼 자체 IP를 보유한 업체에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드렸고요. 오늘도 알찬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마스의 박지원입니다. 전국 증권맨들의 1대1 종목 매치를 열어볼 텐데요. 증권사 직원들의 직접 선정한 종목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그럼 오늘의 대결은 어느 지역의 매치일까요?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강남과 제주의 대결입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두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NFT와 미술로 핫한 종목이죠. 서울 옥션, 그리고 옆에는 MLCC 관련주인 삼성전기입니다. 네, 각각 왜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서령룡 부장의 픽인 서울 옥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술품 경매 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죠. 올해 1분기 서울 옥션의 오프라인 경매 실적이 80% 이상 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왜 서울 옥션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미술품 시장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부터. 네, 그리고 요즘 미술 시장이 NFT와 엮이면서 날개를 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미술품에 있어서도 NFT 비즈니스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쪽이 지금 현재 서울 옥션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 옥션에서는 미술품뿐 아니라 럭셔리 제품들까지도 함께 세일즈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고가 제품들, 하이엔드급 쇼핑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옥션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니 상당히 끌리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로 넘어가서 오승주 차장과 이야기 나눌 텐데요. MLCC 업황 턴어라운드가 온 걸까요? 이 MLCC 업황의 개선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삼성전기는 네, 삼성전기는 애플과도 현재 수혜주를 묶이는데요.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또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애플, 삼성전자 모든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반기 되면 신제품 출시 효과도 나오고 있고 중국 쪽 스마트폰. 네, 삼성전기 MLCC 업황이 올 2분기 말부터 재평가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상향하는 흐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0만 원이고요. 손절가 1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종목 마스의 박지원이었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코스피는 미국 증시 훈풍과 함께 2,730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앞서 연준에서 통상 기준금리 인상폭의 2배를 인상하는 빅스텝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우려도 제기됐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의 힘에 상승했습니다. 수급별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인들은 LG 에너지솔루션을 213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LG화학이 있고요. 3위에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있고요. 1위는 KB금융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대출 완화에 은행주들이 활짝 한방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전날보다 4.27% 올라 거래를 마쳤죠.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발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0bp 이상 올랐고요.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주의 강세를 이끈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권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대감이 커졌죠. 시장에선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5위입니다. 4위에는 보성파워텍 있습니다. 3위는 카카오게임즈고요. 2위에는 안랩입니다. 그리고 1위는 LNF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랩의 주가가 창사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안랩의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었죠. 그러자 국내 유일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안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인 안철수 위원장의 새 정부 총리 입각설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폭등의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은 이달 14일부터 8거래일간 순매수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의 안랩 지분율은 28%로 늘었습니다. 이날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 계좌의 주인이 드러났는데요. 러브콜을 보내며 2대 주주로 올라온 회사는 퍼스트 트러스트였습니다. 이외에도 JP모건, 영국의 자산운용사 LGIM도 주요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터5입니다. 삼성 SDS가 5위입니다. 4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있습니다. 3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에는 포스코홀딩스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삼성 SDI가 차지를 했네요. 네, 국내 증시에서 철강주가 슬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을 러시아가 공격했죠. 그러면서 국내 철강주들의 수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2위에 포스코홀딩스 보시는 것처럼 4%대 발감을 켰는데요. 전쟁 소식에 이어서 포스코는 4월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죠. 가격 인상에 따라 두 철강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 상승 영향을 줬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 보시겠습니다. LX세미콘이 5위입니다. 4위에는 카카오게임즈 있습니다. 3위는 동진세미캠이고요. 2위에는 LNF입니다. 그리고 가장위 1위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네,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죠. 1, 2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왔고요. 또 증권가는 최근 2차 전지 섹터를 둘러싼 매크로 우려가 대체로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점검하셨습니다. 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헤드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회사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화 매니저는 재건축, 재개발 수혜 기대감에 각종 가구를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국가구를 소개했고요. 종가는 6,570원, 목표가는 9,8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목재 전문 기업인 동화기업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강화마루 시장 점유율 40%로 1위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날 종가 보겠습니다. 77,000원이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제시했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는 철강 가격 인상 속에서 과도하게 또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한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을 뽑았습니다. 종가는 42,850원, 목표가는 53,000원입니다. 최한동 매니저는 게임주 안에서 위메이드를 소개했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에서 다양한 파트너들의 위믹스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계획을 안고 있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103,300원입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울던 대원제약이 코로나로 이제는 웃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들이 급증하자 관련한 감기약 관련 처방량이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종가는 19,400원, 목표가는 23,500원 제시했습니다.
한기업 매니저의 관심주는 디어유입니다. 이 디어유의 버블 구독자 수는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요. 기존 아티스트들의 또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사업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가는 54,600원, 목표가는 6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AI 빅데이터 기업 솔트룩스를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헬스케어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종가는 14,500원, 목표가는 16,2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석 매니저는 원전 정책 기대감 속에서 SGNG를 소개했습니다. 24일에 있는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추진 세미나 관련 기대감도 함께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2,785원, 목표가는 3,2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웨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개장 전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안내비스입니다. 2위에는 에디슨 EV고요. 3, 4, 5위에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그리고 아래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에는 한신기계 있습니다. 7위에는 메지온이고요. 8위에 일동제약, 아래에는 보성화학텍과 셀트리온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내벨 주가는 창사 이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었죠. 그러자 국내 유일의 사이버 보안 기업인 안내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인 안철수 위원장의 새 정부 총리 입각설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폭등의 배경에는 바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14일부터 8거래일간 순매수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의 안랩 지분율은 28%로 늘어났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자세히 보시죠.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죠. 올해도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대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램시마는 유럽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다만 셀트리온 그룹이 3대 주주인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시간외 블록들로 또 몸살을 앓고 있어서 우려도 함께 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상위하위 업종들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탑5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는 전쟁 이슈를 빼놓을 수 없죠. 철강 비료가 슬픈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장이 문을 닫자 또 철강주들이 펄펄 끓었고요. 2위의 비료 테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30% 급등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원전과 시멘트도 2%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5위에는 은행 업종입니다. 네, 먼저 철강 업종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은 이달 말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이날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철강주 시가총액 2위인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4.61%, 6.72% 상승했고요. 하이스틸과 부곡철강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서 문배철강이 21.29% 급등하는 등 중소형주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철강주 상승세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공장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전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철강 기업이 직접적으로 전쟁 피해를 입으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공백이 또 국내 철강 가격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료 테마를 이끈 배경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 세계 비료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영국의 원자재 컨설팅 기업 CRU는 비료 시장을 구성하는 가격이 연초 이후 무려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008년이죠. 글로벌 식량 위기 당시 가격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함께 빨간불을 킨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남해화학 9.87% 올랐고요. 이 외에도 조비, 롯데 정밀화학은 1%대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한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증시 약세 증권주들이 밀려나고 있지만 이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과 BNK 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인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리 상승, 증시 둔화 가능성에 증권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이들 증권사는 자본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항공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연일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주 약세는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세 때문이죠. 항공사 입장에서 연료로 쓰이는 유가가 오르게 되면 비용 부담이 늘게 되는데요. 이날 또 티웨이 항공의 경우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로 부분 자본 잠식에 빠졌고요.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태로 이 티웨이 항공의 자본 총계는 473억 원, 자본금은 710억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롯데렌탈에 대해서 실적과 모멘텀 모두 좋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대기업의 중고차 B2C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죠. 롯데렌탈도 이에 맞춰서 하반기 온라인 중고차 B2C 플랫폼 론칭을 선언했는데요. 25년까지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장기 렌터카 수주 증가도 그리고 중고차 평균 판매가 상승으로 1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소카 지분 인수 등 향후 성장 스토리도 긍정적인데요.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6만 1,000원 유지해줬습니다. 네, 다음은 유안타증권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맥주죠. 롯데칠성에 대한 긍정 리포트를 냈는데요. 먼저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여기에 더해서 제품 믹스 개선 힘입은 실적 우상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류 부문은 소주 판가 인상을 단행했고 맥주 또한 경쟁사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격 정책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죠.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로 매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20만 5천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또 신규 상장 일정도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세아 메카닉스가 새롭게 데뷔를 합니다.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용 케이스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부품 생산 회사인데요. 9조 원을 넘는 증거금을 동원하면서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공모가는 4,400원입니다. 오늘 또 어떤 흐름 보일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 움직이는 관심 리스트들 알아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호상박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재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두 강자들은 또 어떤 기업에 주목할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리뷰 종목들을 볼 텐데요. 이미 박수범 매니저님이 제가 듣기로는 이미 잘 가기 전에 이렇게 매수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철강주들이 요즘 그렇게 핫한데 어제 29% 상승한 기업이 하이스틸이었죠. 그런데 그 기업을 또 소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 말 정도. 네, 하이스틸 50%나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기회를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SH에너지 화학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현재 1.83%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1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SH에너지화학 투자 포인트만 들어도 정말 매력적인 회사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원이고요. 손절가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원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강자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김용환 매니저 불러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데요. 그동안에 또 단기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이틀 전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이 있는데 BT9부터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3월 22일은
계속적으로 정책주도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책주도를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좀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 좀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혜주 하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670원 바로 매수하겠습니다. 이스타코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정책 안에서 이스타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 만큼 지금이 오히려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강자들의 좋은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용호상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또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희는 시장과 무관하게 또 잘 갈 수 있는 두 종목을 박준환 매니저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리뷰 종목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원격 의료 테마주 안에서 비트컴퓨터를 소개해 주셨죠? 네. 비트컴퓨터를 또 리뷰를 해야 될 때가 왔네요. 네, 비트컴퓨터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슬픈 호황기를 맞고 있는 또 사료 관련주들입니다. 네. 최근에 또 핫하고 뜨겁기도 한데요. 그 안에서 저희는 선진을 소개해 주셨죠? 네, 선지는 2월 28일. 이쁩니다. 네, 이런 불기등 또 히든카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오늘의 히든카드도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네.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 준비했어요. 네. 늘 좋은 종목 준비하지만 진짜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보고도. 부동산 정책주이긴 한데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코스닥하고 코스피 한 상장에서 한 2,100개 정도 되잖아요. 네 정도 되는데 주식 투자에서 제일 엄청난 돈을 번 회사이지 않나. 유일하게 한 600억 정도. 예, 키워드가 부동산 정책하고 600억 정도 수익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정책 관련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엔 리모델링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꼭 성장을 했는데 부동산이 많이 이제 억제됐잖아요. 네. 많이 이제 맞아요. 좀 이렇게 산이 많이 이제 좀 쭈그러드는, 좀 많이 이제 침체가 됐었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리모델링 합니다. 병원, 빌딩, 백화점, 할인점, 그리고 병원, 실버타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리모델링 시장이 되게 많이 성장했어요. 10년 전에 불과 한 10조 정도밖에 안 했는데 2020년 한 40조 정도, 그리고 작년 보니까 60조까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성숙기가 아니라 도입기 부분입니다. 네, 사실 항상 좋은 종목을 들고 와 주시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 항상 급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저희는 주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도 사악 한 번 정도는 좀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종목 이름이요. 국내 1위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인데 바로 국보 디자인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 안에서 저희는 국보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만나기 전에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국보 디자인 현재 0.68%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2,3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보시죠. 저점 부근이네요. 네, 두 자릿수 수익까지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저희 네. 목표가 그러면 잡아볼게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요? 목표가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터치하길 기대하겠고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000원입니다. 다음 히든카드 만나러 가볼게요. 네, 선진 제가 수익 좀 드렸죠. 식품주 하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인데 세종시 정책주도 좀 섞여 있고요. 마켓컬리 상장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요새 또 마켓컬리가 이 실적 호조로 인해서 IPO에 또 청신호가 켜졌더라고요. 네, 마켓컬리 지금 현재 보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네. 3월 달이니까 아마 3월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한 다음에 한 4개월 후에는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7월 달에 상장을 한다. 2분기 가고 나면요.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식품주 말고도 또 하나가 더 남아있다.
그렇게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켓콜이 상장한다 했는데 정말 그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소세지 업체 1위 핫도그죠. 바로 우양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핫도그 맛있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우양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지 만나보겠고요. 현재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우양 현재 0.18% 빠지고 있습니다. 5,7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투자 포인트 갖고 있습니다. 정책 그리고 마켓콜인데요. 저희 가격 전략 짚어볼게요. 네, 목표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500원이고요. 변동성 시장이 큰 장에서는 손절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요새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도 3주 연속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원격 진료 종목들이 네, 원격 의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3시 30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